단백질과 에너지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이 됩니다. 이 번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BCS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또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항산화 기능입니다. 소가 커질수록 더 많은 영양소를 대사해야 되고 그 영양소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활성산소, 산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식 기능에서 이 활성산소들이 많아지면 이 난자의 이 성장은 물론이고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임무 때부터 고산차까지 이 활성산소가 계열형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의 양을 제어해 줄 수 있는 항산화 기능을 강력하게 삽재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에센셜 오일 제제들은 이런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기능이 있고요. 또 천연 소염제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컴플렉스를 탑재를 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성인병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이 활성산소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우도 마찬가지로 번식우도 마찬가지로 산차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번식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 이 활성산소에 대한 피해가 특히 번식기관에 대한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사람이 건강식품을 먹듯이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들어간 사료를 먹는다면 좀 경제산차를 잘 길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영양적으로도 충분한 영향을 주셨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종으로 가면서 기존 제품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영양 스펙상의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실장님이 어떻게 잘 정리해 주실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백질과 에너지가 활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에너지가 첫째로 사용이 되고 그 남은 에너지들이 생식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 요구량이 채워지지 못하면 이 생식 기능들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정 주기가 더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신 대형종으로 개량된 번식우의 요구량을 맞출 수 있도록 단백질과 에너지를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영양소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소제를 강화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호르몬의 분비나 모든 대사작용들이 단백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이 번식우가 필요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번식우 맥스는 이 번식우가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필요한 단백질을 더 정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발정이라는 과정은 영양이 충분해야 발정과 관련된 호르몬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GnRH, FSH, LH, 에스트로겐 등등의 번식과 관련된 포지티브 피드백이 돌아가는 호르몬들이 잘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에너지나 아미노산, 단백질도 충분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비타민, 미네랄들도 같이 작동을 해야만 제대로 된 영양으로 발정이 잘 올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까지 감안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해줄 수 있게 설계를 하신 것이죠. 네. 그럼 이 제품을 농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제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번식우 맥스 프로그램은 초임무 프로그램과 경산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었습니다. 초임무는 성성숙이 되고 반추위와 체형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질의 건초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요. 경산후는 이 분만 2개월 전부터 태아가 70%를 성장하기 때문에 2단계로 돋아 먹이는 프로그램, 그리고 분만 이후에는 포유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급여량을 높여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1년 사이클 동안에 BCS 관리를 3.5에서 3회 BCS를 관리하는 것이 저희 권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번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BCS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농장에서 번식우들이 좀 말라있다, BCS가 낮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발정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면 정말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주고
먹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그런 진단을 한 번씩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물론 너무 과다한 영양이 난소낭종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케이스보다는 영양이 부족한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전환기라고 부르는 임신 말기, 이때는 태아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고요. 또 분만을 하고 나서 포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때 남포가 자라고 발정이 오게끔 호르몬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식 후 맥스처럼 번식을 위한 영양이 충분히 들어간 번식 후 사료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전환기나 포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정을 준비하는 기간, 다시 수정이 될 때까지 사실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급여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제품, 사실 영양만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번식이 잘 오는 것은 아닐 텐데 뭐 사양 관리나 뭐 다른 측면에서 좀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면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영양 관리, 사양 관리, 환경 관리가 다 잘 이루어져야만 1년 일산의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양 관리 면에 있어서는 이 말씀해 주신 BCS, 그리고 발정을 잘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발정을 확인했을 때 수정 적기를 찾아내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잘 접목을 해주신다면 그 21일에 그 기간을 허비하지 않고 1년 일산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관리 면에서는 이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호르몬 분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생리불순이 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번식 후는 특히나 바닥 관리를 1년 365일 그곳에서 먹고 자고 쉬고 하기 때문에 바닥을 건조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깔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 손민기 PM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팜스코 지역 부장들은 토탈 어널리시스 컨설팅 TAC라는 활동으로 농장의 사양 관리부터 환경 관리, 영양 관리, 그리고 한우 지역 프로그램을 통한 농장의 전체적인 번식 성적 점검까지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교육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전문가로서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식 후 맥스 프로그램과 함께 팜스코 TAC 점검을 통해서 번식 성적을 개선해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년 일산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 연구하고 설계해 주신 우리 김두현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